사흘 반성곡 지난 거의 정오의 햇살이 유리 천장을 뚫고 쏟아지지만 그 빛 아래 있는 것은 숨막힐 듯한 인파와 기계들의 열기뿐이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며 발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무수한 대화의 파편이 공기를 진동시킨다. 평범한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시끄러운 난잡음으로 들릴 뿐이겠지만 강진우의 귀에는 이곳이 거대한 소음의 도살장처럼 들린다. 냥진우의 시죠. 세상이 뒤틀린다. 사람들의 얼굴이 드르르 소리를 내며 일그러지는 듯한 착각. 그의 오른쪽 귀 안쪽 고막을 찌르는 듯한 기계적인 삐소리. 그 이명이 건물 내의 냉방 시스템 험소음과 만나 폭발적인 공력을 일으킨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뒷구멍을 막지 않은 채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처럼 무겁고 느릿한 걸음으로 안쪽으로 이동한다. 주파수 120헤르츠. 냉방음의 저주파.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딱 좋은 수치곤. 그가 지나가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분해된다.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 서 있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것 보기엔 맑고 청아해 보이지만 강진우에게는 마치 긁히는 쇠붙이 소리로 들린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강진우는 멈칫한다. 그녀의 목소리에 피치가 마지막 음절에서 영 5도 정도 불안하게 떨린다. 성대 전마디 미세한 근육 경련? 그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소리다. 성대 접힌 부위에 마찰음 발생. 다성을 섞어 강제로 톤을 높였군. 불안감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시도.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머릿속이 찢어질 듯한 이명이 다시 고조된다. 아디에 대가 니네에서 죽으며 들었던 그 붕괴하는 세계의 비명소리다. 현재의 평온한 소음들 위로 겹쳐진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만 개의 입자 진동이 폐부 깊숙이까지 박혀버리는 기분이다. 시끄러워.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는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만 그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한다. 그때다. 엄청난 소음의 파도 속에서 기묘할 정도로 정돈된 리듬이 그의 귀를 때린다. 따, 따. 메트로놈처럼 너무나 정확한 발소리. 소음의 파도를 역행하여 다가오는 이곳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소리다. 그것은 단순한 걷는 소리가 아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는 신호다. 리듬은 불가능해. 보법 70cm 도착 지점까지 상 2초. 기계적인 완벽성이야. 암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린다. 소음이 가장 적은 곳, 인공기의 흐름이 끊어지는 곳. 그의 눈길이 화살처럼 사각지대 비상 계단의 입구를 향한다. 무거운 방화문 사이로 틈새가 보인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소음이 차단될 것이다. 아니, 저 안에서 신호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군중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배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묵직하지만 목적지가 정해진 사냥꾼처럼 흔들림이 없다. 비상계단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단섬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하다. 콘크리트 벽면에 맞고 울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운다. 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계단 아래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남자의 실루엣은 익숙하다. 얼렁한 점퍼, 뻗은 어깨, 그리고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의 특이한 템포. 강진우는 그 사람의 호흡 소리를 듣는다. 호흡수 1분 12회. 긴장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 순간을 수십 번은 기다려온 듯한 느긋함이다. 이제 왔냐, 강진우. 강진우는 즉시 뒷걸음질 치며 방어 태세를 취한다. 왜 눈동자가 위축되며 남자의 모든 소리를 포착하려 든다. 누구시? 내 이름을 어떻게? 이런 뜻실은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밥 끈다.
하는 소리가 계단창에 울려 퍼진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강진우와 눈높이를 맞춘다. 신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늙지 않은 남자. 이름이 중요하냐? 중요한 건 네가 들고 있는 그 소음이다. 귀가 아프지? 세상이 다 널 미치게 하려고 하지. 대답해. 그 귓가에 대는 소리가 무엇인지 네가 아는 거지. 10년 전의 시간을 겪은 자라면. 강진우의 직감이 비상벨을 울린다. 이 남자의 목소리 톤. 20여 기터 비어있고 비상하니 남은 마른 소리. 이것은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소리를 지우는 청부업자 고스트의 톤이다. 하지만 그는 10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했다. 10년 전? 그때가 아니지. 너와 내가 겪은 건 훨씬 더 긴 악몽이야. 강진우, 네가 회귀했다는 걸 알고 찾아왔다. 마에스트로의 노름판에 끼어든 새끼가 또 있다는 걸? 더 마에스트로? 나고? 그 조직의 꼭두각시였던 국자원 요원 윤태식, 네가 살아있었어? 윤태식은 어깨를 으쓱한다. 그의 움직임에서 나는 소리는 마치 낡은 기계가 다시 기동될 때의 삐걱거림 같다. 죽은 건 내 육신뿐이었어. 영혼은 그 지옥 속에서 살아남았지. 네가 겪는 그 이명, 그건 시간의 반동이 아니야. 그건 침묵이 널 부르는 소리다. 시간의 반동이 아니다? 그럼 이 고통은 뭐냐? 내가 죽음에서 되돌아온 대가가 아니라냐? 윤태식은 강진우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가슴팍에 손가락으로 톡 하고 건드린다. 둔탁한 소리가 난다. 네 심박수가 140이야. 답에 질려있군. 하지만 들어봐. 저 건물 밖의 소음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서울역 광장에 다시 살인이 일어나려면 아직 3일이 남았지. 그때가 되면 지금 느끼는 이 두통은 네가 들어본 적 없는 지옥의 교양곡이 될 거야. 그래서 왔나? 나를 겁주려고? 아니면 함께 죽으려고? 윤태식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진다. 내 눈동자가 진지하게 가라앉는다. 너는 소리를 통해 사람을 해부하려 하지. 하지만 넌 아직 침묵의 무게를 몰라. 아에스트로는 소음을 무기로 쓰는 게 아니야. 그는 침묵을 훔쳐가는 놈이지. 내가 여기 있는 건 널 도와주려는 게 아니야. 네가 또 다시 잘못된 주파수를 잡아서 세상을 망치지 않도록 감시하러 온 거지. 강진우는 멈칫한다. 감시자? 회기자? 이 남자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거지? 윤태식은 뒤를 돌아 계단 위쪽을 올려다본다. 너의 그 초감각, 청각 잘 써야 할 거야. 아니면 그 소리가 널 먼저 잡아먹을 테니. 자, 들어가. 네 파트너가 오고 있군. 낭지문은 귀를 기울인다. 멀리서 쿵쿵 들리는 빠르고 날카로운 구두 소리. 낭소리 없는 템포. 성질 급하고 예민한 소유자의 특징이다. 서아린인가? 윤태식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듯 뒷걸음질 친다. 그의 존재감이 희미해진다. 3일 뒤 서울역 그곳에서 만나자. 소음의 미로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강진우의 머릿속에서 이명이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고는 잠시 잠잠해진다. 계단 문이 열리고 서아린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온다. 강진우 씨, 여기 계셨어요? 도신이 두절되어서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강진우는 서아린의 다급한 메조 소프라노를 듣는다. 맑고 시끄럽지만 그래도 생명력이 넘치는 소리. 그는 서아린의 뒤편 어둠 속을 응시한다. 윤태식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침묵의 압박감은 공기 중에 짙게 남아있다. 잡음. 저서 좀 했을 뿐이야. 서 형사, 아주 귀찮은 옛날 지인을 만났어. 이상 계단의 차가운 공기는 강진우의 폐부를 짓누른다. 윤태식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지만 그가 남긴 말의 잔향은 오히려 진우의 고막을 때리는 소음이 되어 증폭된다.
에리스페르츠, 냉방음의 저주파.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이 건물 전체를 휘감은 거대한 장력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일일령에서 일령역으로 가나긴 했건 도망칠 때는 호흡곤란 증세가 뚜렷하다. 윤태씨, 네가 내 미래의 모습이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또다시 확인한 셈이고, 진우는 눈을 감고 천천히 귀를 연다. 아니, 연다기보다는 벌려놓는다에 가깝다. 옥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물결처럼 밀려온다.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삐걱거리는 금속음, 바닥을 밟는 누군가의 불규칙한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전화기 벨소리의 혼잡한 파장. 그는 이 소음의 바다에서 위험한 주파수를 걸러내야 한다. CCTV부터 회전수, 분당 유경회전. 요즘보다 5초 빠르군. 회전수에 마모가 있다. 아니, 고의적인 트레이다. 녹화 시간과 화면, 갱신 주기 사이에 3초의 틈을 만들어놨어. 그 틈이 사각지대. 진우는 비상공문을 아주 천천히 연다. 경첩의 마찰음을 줄이기 위해 문틈에 키를 끼우고 힘을 분산시킨다. 들리는 건 찰싹 하는 아주 미미한 소리? 하지만 그에게는 폭발음처럼 크게 들린다. 다행히 복도를 순찰 중인 경비원은 이 소리를 놓쳤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쿵쿵 하고 울린다.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는군. 뒤꿈치와 앞꿈치의 착지 시차가 1초이네. 피로감이 누적된 보폭이야. 우자는 테이저건 한자로. 오른쪽 허리춤에 차있는 무게, 중심 변화. 주머니에 초콜릿이 있나 보군. 달콤한 게 당길 정도로 상황이 느슨하지 않아. 진우는 경비원이 코너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경비원의 발소음이 환기구 흡음 소리와 겹치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다. 쉬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림자처럼 복도로 튀어나간다. 버서야, 벽부터 움직임을 멈춘다. 심장박동이 분당 85회로 올라갔지만 표정만은 변함이 없다. 진정해라. 벽 너머의 소리를 들어. 저 멀리 중기실에서 들려오는 전원의 함소음, 60Hz의 배음. 거기에 섞여있는 불협화음. 뭔가 이상해. 그는 중기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아치 소리를 피해 다니는 그림자처럼 카펫 위를 밟을 때마다 자신의 체중을 실어 바닥과 마찰음을 최소화한다. 통로 중간쯤 다다랐을 때 천장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다. 웨어파음임이 틀림없어. 일반적인 기붓은 기타의 태닝음이 아니야. 디지털로 합성한 에펙트 소리? 4.1Hz 대역이 과도하게 증폭되어 있어. 청각 피로를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음악이군. 마에스트로의 손길이 여기까지 닿아있어. 할수록 소음의 밀도가 짙어진다. 진우는 귀를 막고 싶은 충동을 필사적으로 억누른다. 이명이 다시 시작된다. 고막 안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소리. 그는 흐트러질 때가를 치르게 될 자신을 떠올리며 이성의 끈을 잡는다. 이 소리는 10년 전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소리야. 그날의 테러 주파수와 공명하고 있어. 방송국의 보안 시스템이 잔악당했다는 건 이 건물 자체가 거대한 스피커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 중계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무거운 방화문 너머로 육중한 기계 작동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하지만 진우의 관심은 그 소리가 아니다. 틈틈 사이로 혹은 문 자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 그의 뇌를 긁어대고 있다. 18,000Hz. 저거 주파. 가점 주파수를 벗어나잖아.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소리. 하지만 뼈와 뇌수는 반응해. 이건 무기야. 갑자기 시야가 흐들거린다. 과거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불쑥 튀어나온다. 폭발하는 스피커, 비명을 지르는 시민들, 그리고 그 소음의 중심에서 웃고 있는 흐릿한 실루엣. 마이스트로.
그 이름이 머릿속을 때린다. 어이, 두개골이 울려. 에이, 진동이 전두엽을 때려. 이건 단순한 방해가 아니야. 뇌파를 교란시켜 공격성을 유발하는 파동이야. 어이, 저 안에서 뭔가를 켠 거야. 아, 진우는 물에 손을 대고 그 진동을 느낀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 운저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의 무의식을 지울 치명적인 멜로디가 준비되고 있다. 는 안경을 고쳤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들리는 건 와샘 무게 소리가 들려. 너희가 이 땅에 뿌리려는 씨앗은 내가 뽑아주마. 3초 뒤 보안 카메라 교체 주기. 문을 연다. 진우는 호흡을 멈추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의 숨소리는 소음보다 더 작게 공기에 흡수되듯 사라졌다. 1초, 2초, 3초. 그의 손목이 시계티어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차가운 금속 문이 열리며 눈앞에 펼쳐진 중계실의 소음의 세계로 그는 몸을 던졌다. 방송국 중계실에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일순간 차단된다. 하지만 강진우의 귀에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거친 소음으로 다가온다. 내외의 냉각 펌프가 내뿜는 저주파 진동과 수많은 모니터 스위칭 전원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음들이 그의 뇌수를 찌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도역의 하드디스크를 콘솔의 포트에 연결한다. 냉각 팬의 회전수가 불안정해. 3200 rpm. 주기적으로 50Hz의 맥동이 섞여 있어. 이 공간의 공기 자체가 떨리고 있군. 진우는 턱을 꽉 깨물며 통증을 억누른다. 모니터 화면에 암호 해독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차오른다. 그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낯선 PD가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저기, 당신, 여기가 웬일이야? 보안해제? 아니, 잠깐만, 머리가 너무 시끄러워. 헤이드의 비명은 고지어 기괴한 기음으로 변형된다. 중계실, 짱에 매달린 스피커에서 압축된 고주파음이 폭발하듯 쏟아진다. 마에스트로가 심어둔 함정, 소닉 트랩이 가동된 것이다. 18,000Hz, 오스보어로 변조된 초고주파, 청각신경을 타고 전정신경을 자극해 균형 감각을 무너뜨려. 그래, 이거군. 마에스트로의 서곡이. 진우는 귀를 막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초감각 청각을 최대로 가동해 공격의 파장을 분석한다. 옆에서 대본을 들고 있던 작가가 책상을 넘어뜨리며 괴성을 지른다. 침묵은 죄야. 죄가 말이야. 네가 왜 소리를 죽이는 거야? 말해. 박 작가의 템포는 일파령. BPM을 넘어서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은 음역에서 파열음을 동반하며 진우를 향해 날아든다. 진우는 모니터에서 떨어지는 대형 스탠드 마이크로폰에 낙하, 속도를 소리만으로 계산한다. 오른쪽 셋이 방향측 5m. 금속 파이프와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의 굴절각 30도 피해. 진우가 몸을 순간적으로 움직이자 마이크 스탠드가 그의 뒤편에 꽂힌다. 기에이리는 이빨을 부득부득 갈며 진우에게 육박혀온다. 그들의 눈동자는 텅 비어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이하게 조율되어 마치 하나의 합창처럼 들린다. 들리니? 악보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멜로디가 마에스트로의 지휘봉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 그래, 조용해. 시시는 자는 죽는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 진우는 콘솔에 고정되어 있는 해도 프로그램이 99%에 다다랐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데이터를 추출할 새도 없이 두 명에게 제압당할 것이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신의 성대를 특정한 주파수로 조율한다. 듣고 있나? 너희들의 비트가 어긋났어. 호흡이 일치하지 않는 합창은 잡음일 뿐이야. 진우가 짧고 낮게 뱉은 목소리가 공기 중에 퍼지자 박 작가의 행동이 미세하게 멈칫한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뇌에 박힌 세뇌 주파수와 간섭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그 틈은 찰나였다. 아,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녹아내려 죽여버려. 박 작가가 몽블랑 펜을 든 채 달려든다. 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책받침을 방패 삼아 막아내려 하지만 수정 열쇠는 명백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중계실의 스피커에서 쏟아지던 고주파 소음이 갑자기 끊긴다. 찰나의 정적, 그 속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이상구 쪽 어둠 속에서 윤태식이 걸어 나온다. 그의 손에는 소형 전파 교란기가 들려있다. 음악회가 너무 시끄럽군. 클래식은 소리를 줄이는 예술인데 너희들은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는 건가? 윤태식이 전파 차단 장치의 출력을 높이자 세뇌당했던 PD와 작가가 힘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다. 소리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나는 덜컥이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윤태식을 바라본다. 아, 윤태식. 도와주기로 한 건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판단을 그르쳤나? 의마, 내가 너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다만 이 건물의 주인이 널 여기서 죽게 놔둘 만큼 관대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지. 그리고 윤태식은 콘솔 화면을 쳐다본다. 암호 해독이 완료되어 접근 완료라는 문구가 깜빡인다. 그는 진우의 어깨 너머로 그 화면을 응시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네가 거기서 뭘 찾든 그건 그저 지푸라기 하나일 뿐이야. 불길이 타오르는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꼴이니까. 불길이라도 연료가 되면 타지 않아. 아, 이 데이터가 사일런트 오케스트라의 심장부를 찌를 수도 있어. 당신도 알고 있을 텐데. 10년 전 서울역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아는 것은 현재를 파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독이기도 해. 강진우, 네 귀가 좋아지는 대신 네 영혼이 얼마나 갉아먹히고 있는지 스스로 들어보라고. 윤태식은 말을 마치자마자 뒤로 돌아 그가 들어왔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몸을 숨긴다. 진우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콘솔에서 삑하는 경고음과 함께 데이터가 완전히 추출되었다. 디즘지의 역설. 너는 왜 돕는 척하며 멀어지는 거지? 윤태식. 진우는 하드디스크를 뽑으며 다시금 귀를 기울인다. 밖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멀리서 경비대원들의 발소리가 쇄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진우는 하나의 사실을 확신한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다. 마에스트로가 나를 부르고 있군.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전원을 튜닝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소음은 멈추지 않겠지. 아, 연습이 필요하겠어. 진우는 데이터를 주머니에 깊이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다 잠시 멈춰 서서 쓰러진 PD와 작가를 내려다본다. 심박수 정상. 혈류속도 안 좋아? 하수면 상태로 진입하겠군? 운 좋은 사람들. 진우는 홀로 남겨진 무대 위의 독주자처럼 중대실의 뒷모를 향해 차갑게 걸어간다. 림미의 뒷모습에는 고독한 저항자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마에스트로의 함종인 18,000Hz의 초고주파가 끊긴 직후 중계실 안창은 짧은 정적에 잠긴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닌 폭풍 전야에 숨막히는 압박감이다. 윤태식이 사라진 허공에 머물던 잔향이 가시자마자 괴물처럼 변해버린 PD와 작가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린다. 그들의 동작은 디지털 신호에 의해 조정되는 인형 같으나 그 내면에서는 폭발적인 공격성이 끓어오르고 있다. 혈관 확장 소리가 들려. 경동맥의 혈류 속도가 초당 120cm로 가속 중. 시상하부에 분비된 아드레날린이 이성적 판단력을 마비시켰군. 이제 너희는 시각이 아닌 소리만을 쫓는 사냥개가 된 거야. DD의 턱이 비틀리며 기괴한 각도로 벌어진다. 그의 성대에서 나오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마치 긁히는 쇠붙이 같은 비명이다. 주변의 작가들 역시 눈이 풀려서 뒤틀린 채 강진우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포위망을 좁혀온다. 바닥을 밟는 그들의 발소리는 하나같이 사분의 사박자 완벽히 동기화되어 있다.
자, 세, 커, 슈, 파, 슈, 돌, 이, 시. 소리가 너무 커. 죽여. 조용히 만들어줘. 가장 가까이 있던 작가가 책상을 들어 올려 강진우의 머리를 내리친다. 리두르는 속도와 공기의 저항음을 즉시 계산한 진우는 미세하게 상체를 비틀어 그 공격을 피한다. 책상이 바닥에 부딪히며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중대실 안을 가득 채운다. 그 충격음은 광기에 잠식된 직원들의 신경을 더욱 자극한다. 충격음 110데시벨. 반사신경의 지연 시간은 약 3초. 공포에 질린 원숭이들의 떼를 상대로 전략을 짤 필요는 없군. 소리, 그들이 유일하게 반응하는 매개 변수를 조절하면 된다. 진우는 굽혀진 바닥의 스테인리스 패널을 혀가 밥쳤다. 날카로운 긁히는 소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진우는 그 순간 자신의 초감각 청각으로 방 안의 음향 반사율을 계산해냈다. 벽면의 흡음재, 모니터의 유리, 금속 책상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악기가 되었다. 반사각 35도, 글자율 1, 5. 너희가 듣는 소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들릴 테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공중에 던졌다.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며 딩 하는 맑은 소리를 낸다. 그리고 그는 즉시 콘솔 옆에 금속 파이프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퉁! 두 소리가 거의 동시에 미세한 시차를 두고 준비실 안을 울렸다. 2000Hz 대역의 손이 부유가 시작되었다. 티서, 저기? 소리의 위치 감각이 마비된 직원들은 멈칫한다. 그들의 귀에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오른쪽 구석, 동료의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반사되었다. 진우의 정교한 피드백 루프가 그들의 청각 피지를 속이고 있었다. 보여라. 너희의 적은 적이 있다. 환각을 견디지 못한 한 작가가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 대상은 바로 옆에 서 있던 김 PD였다. 소리가 나는 곳, 즉 저기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들의 뇌는 시각 정보보다 청각 정보를 우선시하고 있었다. 조용히 해. 죽으라고. 작가의 주먹이 긴 PD의 안면에 꽂혔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린다. 상처를 입은 김 PD 역시 본능적으로 반격하며 두 사람이 서로의 목을 조이고 몸을 부딪히기 시작한다. 중계실은 순식간에 아비듀안으로 변했다. 심박수가 분당 1파렴을 넘어섰어. 산소 부족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 이제 이들의 광기는 서로를 향한 화살이 되겠군. 진우는 혼란스럽게 뒤엉킨 직원들의 틈을 교묘하게 빠져나와 중앙 콘솔로 다가갔다.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는 광기들 사이를 유령처럼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파고들었다. 콘솔의 키보드 위에 차도역의 하드디스크가 연결되어 있다. 해독 진행률은 98%. 거의 다야. 이것만 틀리면... 그때 뒤에서 덮쳐온 카메라맨이 진우의 어깨를 낚아챘다. 거친 손길이 진우의 멱살을 잡아 흔든다. 진우의 목에서 기관지가 압박당하는 쉭 소리가 났다. 네. 지랄. 멈춰. 진우는 당황하지 않고 멱살을 잡힌 채로 옆에 있는 모니터 스탠드를 발로 걷어찼다. 스탠드가 넘어지며 화면이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발생한다. 그 소리는 카메라맨의 정수리를 때리는 망치처럼 작용했다. 4000Hz의 유리 파손은 너의 고막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3배 초과했어. 너 뒤를 감싸쥐고 비틀거리는 카메라맨을 뿌리치고 진우는 마지막 키를 입력했다. 딸,
경쾌한 신호음과 함께 해독이 완료되었다.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가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한 진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게 무슨... 모니터에 뜬 것은 테러 계획서가 아니었다. 폭탄 제조법도 폭주열차의 시간표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뇌파 지도였다. 그리고 그 뇌파 패턴의 주인은 바로 강진우 자신이었다. 프로젝트 사이너트 오케스트라의 시작체 명단. 그 최상단에는 진우의 사진과 함께 특이체 호흡 동조율 100%라는 문구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내 뇌파? 테러의 목표가 나였다고? 아니, 이건 10년 전의 데이터. 그럼 내가 회귀한 이유가 마에스트로의 실험 때문이었다는 건가? 진우의 머릿속에서 다시금 쿵쿵거리는 두통이 시작되었다. 소란스러운 싸움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그의 귀에는 자신의 심박수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120, 130, 140. 감정을 억누르려 해도 들끓어오르는 불쾌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윤태씨, 넌 알고 있었지? 내가 왜 회귀했는지, 내가 무엇인지.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데이터를 해독했지만 정작 덫은 더 깊어졌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뽑아 품속에 넣었다. 쓰러져 신음하는 직원들을 뒤로하고 그는 중계실을 빠져나와 복도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저대는 거절할게, 마에스트로. 네가 쓴 악보라 해도 연주자는 나니까. 중계실의 혼란은 잦아들었지만 정적은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비디와 작가들은 의식을 잃은 채 가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강진우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추스르지도 않은 채 콘솔에 꽂힌 하드디스크를 뺀다. 그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다. 손이 부유를 발동시키며 초행적인 집중력을 쏟아부은 허여전이다. 기쁜 소리에서 대파는 델타파로 전환되었군. 일시적인 현기증과 기억상실을 동반할 테니 깨어나면 자신들이 그랬던 건 악몽이라고 생각하겠지. 진우는 쓰러진 작가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캉캉캉. 우와, 천천히 안정을 찾아가는 박자. 그는 그 소리가 자신의 심박수와 일치되는 것을 느끼며 몸을 돌려 비상구를 향한다. 옥도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건물 전체를 울리는 미세한 진동이 들려온다. 마치 괴물이 숨을 죽이고 쉰 듯한 기계들의 저주받은 속삭임. 냉각수 펌프의 회전음이 불규칙해 60Hz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아 오르고 있어. 건물 자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군. 진호는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으로 내려간다. 1호층, 1사층.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공명하는 소리가 계단 골목을 메운다. 그는 포켓 속의 하드디스크를 만지작거린다. 손바닥에 닿는 플라스틱의 차가움이 머릿속을 식혀준다. 이 작은 집 안에 서울역 광장 텔레파시 살인 사건을 막을, 아니 미래를 바꿀 단서가 있다. 하지만 왠지 모래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오른다. 이건 너무 쉬웠다. 눈태식이 말했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방해 전파를 차단해준 건 도움이 아니라 관객석에서 배우를 무대 위로 밀어낸 손짓이었을까? 방송국 건물을 빠져나오자 밤바람이 불어닥친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소음의 도시로 보인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소리, 신호등이 바뀔 때 내는 띠띠띠 전장, 길거리 취객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공격적인 주파수로 다가온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덜썩 주저앉는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하드디스크를 연결한다. 3일 후면 서울역이 지옥으로 변해. 이 안에 정답이 있어야만 해. 해독기는 뭐지? 이건 일반적인 암호화가 아니야.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중 하나의 파일명이 진우의 시선을 잡아 끈다. Subject K Final WAVE.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날짜. 신나로의 날짜. 진우의 호흡이 멈춘다. 도심스럽게 마치 폭탄의 안전장치를 푸는 듯한 손길로 재생 버튼을 누른다. 치, 이 실험체 K 생체 발행 임대치 도달. 이 심박수 300명 이상 상승. 딥타 과부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음성이 아니다. 기명이다. 아니, 소리를 넘어선 영혼이 찢어지는 파열음. 진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미래에 자신이 느꼈을 고통을 전이받던 머리를 감싸진다. 귓가에서 피가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괴능. 어? 이게 끝이야, 강진우. 네가 들으려 했던 침묵의 진실은 이거란다. 절대적인 허무. 네가 아무리 소리를 분석하고 주파수를 조종해도 결국 너는 소음에 잠식될 뿐이야. 으이, 시, 발, 사이, 렌, 트, 오페, 따, 아니! 진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린다. 사일런트 오페라? 그 말이 뇌리에 박힌다. 녹음은 갑자기 끊기고 정적만 흐른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다.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완벽한 공허. 진우는 휴대폰을 떠난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이건 정보가 아니다. 선고다. 이건 내 죽음의 소리야. 마에스트로가 미래에서 이걸 남겨뒀어? 왜? 날 죽이기 위해? 아니면 날 시험하기 위해? 그때 제로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린다. 사활입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점검 해제하는데 한참이 걸린다. 야, 강진우, 어디 있어? 방송국 C3B가 다 꺼져버렸어. 소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큐가 된 기분이야. 대답해. 밖으로 나왔어. 공원 쪽이야. 으이, 미친. 살려. 일일 구출도 할 뻔했잖아. 하드디스크는 구했어. 손에 있어. 하지만 할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더러워. 이건 테러 계획서가 아니야. 나를 위한 초첨장이었어. 뭐? 저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우 씨? 에이, 정신 좀 차려. 아이, 지금 서울역 사건까지 3일도 안 남았다고. 그 데이터에 시간대와 장소가 적혀 있지 않아? 그래, 시간과 장소가 있지. 하지만 그건 한정의 가능성이 커. 마에스트로는 내가 여기 올 줄 알았어. 내가 이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릴 거란 걸. 아니, 공포를 넘어설지 시험하려는 거겠지. 응? 진우는 하드디스크를 들어 올려 달빛을 비춰본다. 검고 차가운 금속의 표면에 그의 얼굴이 비친다. 붉게 충혈된 눈. 그 눈빛은 공포라기보다는 맹수가 덫을 보고 날카롭게 좁혀지는 눈빛에 가깝다. 거짓된 휴식이군. 나를 안심시켜놓고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으려는 작전. 진우 씨, 목소리가 이상해. 괜찮은 거야?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아린, 내 현장으로 올라가. 아님, 내가 갈게. 우리 이제껏 갈 일이 달라졌어. 단순히 테러를 막는 게 아니야. 듣지이자 마에스트로의 교연합을 끊어버려야 해. 진우는 휴대폰 통화를 끊고 벤치에서 일어난다. 다리가 살짝 후들거리지만 몸의 중심을 잡는 순간 그의 존재감이 바뀐다. 방금 전까지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혹은 사냥꾼으로 탈바꿈하는 기운이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킨다. 그는 귀를 의심한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경적 소리, 도시의 비명 소리들이 모두 하나의 선율로 들리기 시작한다. 120헤르츠의 공포, 200헤르츠의 분노,
그리고 400Hz의 죽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세상은 선명해지는군. 마에스트로, 네가 준비한 무대가 얼마나 거창한지 어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 진우의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빛을 받아 묘하게 빛난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가지의 소리 데이터가 재분석되어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네 이외에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함정이었을지 몰라도 그 함정을 역이용할 방법은 반드시 있다. 그는 이 도시의 소음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아, 침묵의 대가가 무엇이든 그는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서역 사건은 프롤로그였어. 아, 진짜 오페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아, 진우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소리를 삼키는 블랙홀처럼 주변의 소음을 조용히 흡수하며 사라진다. 서울의 밤은 더욱 깊어가고 거짓된 평화 뒤에 숨겨진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한다.